비트코인을 만든 사람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모든 핵심 아이디어를 10년이나 먼저 설계한 천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가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암호화폐 세계의 중요한 인물이자 미스터리한 인물 닉 제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닉 제보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단순한 컴퓨터 과학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컴퓨터 공학과 법학 두 분야를 모두 공부한 보기 드문 박식가로 워싱턴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조지 워싱턴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컴퓨터 코드와 법률 조항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분야를 그는 하나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발전해온 법률 계약 시스템을 컴퓨터 코드로 옮겨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실행되는 완벽한 계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에는 개인적인 경험도 한몫했습니다. 닉 제보의 아버지는 1956년 소련에 맞서 싸운 헝가리 혁명에 참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어린 시절부터 중앙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억압할 수 있는지 직접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신뢰 최소화라는 철학을 품게 됩니다. 그는 신뢰해야 하는 제3자는 보안의 구멍이다 라고 말하며 은행이나 정부, 대기업 같은 중앙기관이 오히려 해킹이나 부패, 권력남용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누구도 믿을 필요 없는 시스템, 즉 코드 자체가 법이자 신뢰가 되는 세상을 꿈꾸게 됐습니다. 이런 그의 생각은 사이퍼펑크 운동과 자연스럽게 맞물렸습니다. 사이퍼펑크는 강력한 암호 기술을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던 활동가들과 프로그래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의 모토는 간단했습니다. 사이퍼펑크는 코드를 짠다.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직접 기술을 만들어 세상을 바꾸자는 거였죠. 닉 제보는 이 운동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초기 디지털 화폐 회사인 디지캐시에서 일하며 중앙화된 시스템의 한계를 직접 목격했고 탈중앙화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1994년 그는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스마트 계약입니다.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판기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닉 제보는 자판기를 가장 원시적인 스마트 계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자판기를 이용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정확한 금액을 넣으면 기계는 약속한 음료를 즉시 내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자판기 주인을 믿을 필요도 없고 주인이 손님을 신뢰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계약 조건이 기계의 물리적, 논리적 구조에 미리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이행됩니다. 스마트 계약의 핵심은 만약 A가 땡땡땡을 하면 B는 땡땡땡을 한다는 내용을 컴퓨터 코드에 심어두어 조건이 달성되는 즉시 외부의 허락이나 중재 없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20년 뒤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현실이 되었고 오늘날 디파이, NFT 등 블록체인 생태계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닉 제보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이더 화폐 단위 중 하나를 제보로 명명했습니다. 스마트 계약이 거래 규칙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였다면 돈 그 자체에 관한 닉 제보의 비전은 1998년 제안한 비트골드에서 드러납니다. 비트코인 백서가 나오기 무려 10년 전의 일입니다. 닉 제보는 실제 금을 사이버 공간에 그대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왜 금이었을까요? 금은 정부나 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그 자체로 희소성과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즉 누구도 신뢰할 필요가 없는 가치 저장 수단이죠. 그가 설계한 비트골드의 작동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비트코인과 유사합니다. 첫째,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이용해 어려운 암호 퍼즐을 풉니다. 비트코인에서 채굴이라 부르는 작업 증명과 같은 원리입니다. 둘째, 퍼즐을 풀어 얻은 결과는 공개된 장부에 기록됩니다. 셋째, 누가 언제 퍼즐을 풀었는지 타임스탬프가 찍히고 해당 사람의 소유로 인정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퍼즐을 바로 앞 퍼즐의 결과값과 연결해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기록이 사슬처럼 연결되는 체인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블록체인의 핵심 원리입니다. 하지만 비트골드는 이론으로만 남았습니다.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수많은 가짜 신분을 만들어 네트워크를 장악할 위험이 있었고 각 비트골드 조각마다 만들어진 시점과 난이도가 달라 가치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전처럼 서로 교환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닉 제보는 비트코인의 거의 모든 재료를 준비했지만 그것들을 완벽하게 조합해 요리를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타나 닉 제보가 풀지 못했던 바로 그 문제들을 세련되게 해결한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과연 닉 제보는 단순히 비트코인에 영감을 준 선구자일까요? 아니면 그 자신이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일까요? 그가 사토시라는 주장을 뒷받칠 근거는 많습니다. 첫째는 언어 분석입니다. 2014년 영국 에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사토시의 비트코인 백서와 닉 제보의 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뢰해야 하는 제3자, 우리의 목적을 위해 같은 독특한 표현을 두 사람 모두 사용했고 문장 부호와 문체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문서를 작성
작성할 때 사용한 프로그램도 같았습니다. 사토시가 비트코인 백서를 작성할 때 사용한 라텍은 닉 제보가 자신의 모든 저술에서 즐겨 쓰던 시스템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 비트코인이 사실상 비트골드의 완성판이라는 점으로 중앙은행을 불신하는 자유주의적 사상도 일치합니다. 세 번째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입니다. 2008년 비트코인 백서가 공개되기 불과 몇 달 전 닉 제보는 자신의 블로그에 비트골드에 대해 글을 올리고 누가 이것 좀 코드로 만들어줄 사람 없나요? 라고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우연은 정말 놀랍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그는 나중에 이 블로그 글의 날짜를 비트코인 발표 이후인 것처럼 수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앞서 해놓은 일을 일부러 숨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도 있습니다. 2017년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그는 기술적인 질문에 답하다가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Like if you were designing, if you're redesigning a BitGold today and you wanted to incorporate some of these learnings, where would you fall in on? Would you go for larger blocks? Would you go for a second layer? Oh no, I definitely go for a second layer. I mean, I designed Bitcoin Gold with two layers because I designed Bitcoin Gold with two layers. 그는 곧바로 비트 골드라고 정정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의 무의식에서 나온 말실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반론도 있습니다. 먼저 닉 제보 본인은 꾸준히 내가 사토시가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큰 의문점은 비트코인 백서에서 사토시가 아담 백과 웨이다이 같은 다른 선구자들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가장 직접적인 영감이 되었을 비트골드를 한 줄도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했다면 더 자연스러운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웨이다이의 증언도 있습니다. 사토시와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은 암호학 개척자 웨이다이는 사토시는 내가 비트골드를 언급하기 전까지 닉 제보의 아이디어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닉 제보가 사토시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업적과 여러 정황은 그를 유력한 후보로 만드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설적인 인물은 2025년 현재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은둔자처럼 지내던 그가 최근 다시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25년 1월 닉 제보는 비트코인 인프라 회사인 젠3의 최고 과학자로 합류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가 비트코인을 금융 시스템에 편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거의 5년간 침묵을 지키다 2025년 9월에 X 활동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암호화폐 업계의 뜨거운 논쟁들에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12년간 잠들어 있던 지갑에서 4,40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이 이동한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그는 이 움직임이 캘리포니아주가 추진 중인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암호화폐를 정부가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AB1052 법안을 미리 대비하려는 조치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보안과 법적 위험을 줄이려면 몇 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을 이동시키는 게 좋다고 덧붙였죠. 또 그는 여전히 비트코인은 왕이라며 속도나 편의보다 신뢰 최소화와 탈중앙화를 중시하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사토시가 누구인가 하는 논쟁을 떠나 닉 제보가 현대기술 사회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그의 철학입니다. 그의 블로그 이름은 unenumerated, 즉 열거되지 않은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미국 헌법 수정 제9조에서 따온 표현으로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국민에게는 다양한 권리가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닉 제보의 삶은 바로 이런 열거되지 않은 권리와 가능성을 위한 도구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중앙의 허락 없이, 서로를 믿을 필요 없이 오직 코드와 수학의 진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세상. 그가 꿈꿨던 세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은 닉 제보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